안녕하십니까. 파주시민의 TV 진행을 맡고 있는 구영훈입니다. 참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말씀이죠. 또 낙선자를 모시고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정치를 계속 진보정치 길을 맥을 이어가실 분이니까 사실은 좀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예, 일정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오늘 모시게 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먼저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 파주 시민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시민의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을 주셨을 때 했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낙선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번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야권연대를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치렀고요. 그 경선에서 아쉽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당 진보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소희 후보님이 제 지역구에서 계속 시의원 3선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시의원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사실 시정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윤호덕 의원 지금 뭐 이제 사선하면 뭐 국회의장 또 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회의장들 좀 다선 의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윤호덕 의원을 까는 건데. 저 공감합니다. 아무튼 윤호덕 의원님도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윤호덕 의원님이 이렇게 저희가 조그만 유튜브라 채널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호덕 후보님 나와주세요.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거나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게 민주당과 그 진보당의 단일화 경선을 겪으셨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이번 22대 총선을 좀 더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그리고 거부권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동을 거는 그런 총선 만들자. 그리고 22대 국회는 좀 더 개혁적인 진보적인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 정신에 의해서 이제 연대를 하게 됐고요. 이제 비례 의석에 관한 비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연합뿐만이 아니라 지역구도 좀 연합을 추진한 결과 많은 지역에서 진보당의 거의 90여 명에 가까운 후보들 중에 60여 분이 용퇴를 해주셨고 그리고 좀 더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정권의 심판의 여론이 높은 민심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진보당 후보들과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야권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깝게 좀 이제 패하기는 했으나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그래서 반드시 역동하는 파주 시민분들께서 그 민심을 보여주셔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선거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 이번 총선을 되기 위해서 누가 거침없이 싸울 수 있고 22대 개혁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파주 시민들께 많이 알리려고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아직 선거가 남아서 비록 저는 이제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민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선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뭐 안소희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네, 6년 만에 출마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마 저도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진보당의 총선 전략을 가지고 사실 진보당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진보정당의 터줏대감을 뭐 자청했던 정의당이나 또 뭐 군소정당들 중에서는 이 민주비례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기로 한 부분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생각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 정치를 통해서 22대 국회에 참여한 진보당의 이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다. 이 말씀을 먼저 그렇습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것이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이제 정당 간의 유불리나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좀 더 원내 주출을 해야 되는 절박성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오히려 저도 23년 1월부터 총선 후보로 뛰었거든요. 제가 파주에서 가장 길게 그렇습니까? 예, 총선 후보로 뛰어서 예비 후보 시절을 오래 겪으셨네요. 네, 예비 후보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당의 공천을 23년 1월에 미리 진보당은 조기 총선 후보들을 공천을 선출 선거를 마치고 일찌감치 지역에서부터 총선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구도를 또 보면서 뛰어왔거든요. 그러면은 23년도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이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 전주에서 있었고 그 전주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피부로. 예,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말씀하셨던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쩌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름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확정되기 전에는 민주진보개혁선거연합이라는 같이 그 이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앞에 더불어로 꼭 붙였어야 돼요.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그 같은 그 이름으로 많은 정책연대, 가치연대를 논의를 해왔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큰 그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야권이 정말로 힘을 합치면 필승할 수 있고 야권의 분열은 민심으로부터 패배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는 이번이 어떠한 통합을 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과의 어떠한 정책적 차이, 가치의 차이, 강령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진보 정당의 그 정책과 노선이 희석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 우려하시는 그렇게 분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만 이번에 선거는 그 자체가 통합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연대이고 또 이 연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동의 정책들을 과제를 우선 과제로 했어요. 22대 국회에 가면 각자 정당들이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또 의견들을 들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개혁을 위한 공동의 입법 과제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만큼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거부권에 막힌 입법들을 되돌리고 그리고 진보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여러 진보 정당들과 민주당이 끝까지 총선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선거제도가 관련된 개혁 논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쉽지만 그 개혁 과제를 21대에 실현하지 못하고 이제 총선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그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진보당은 이번 총선의 그 연합정치의 의미를 반드시 실현을 하고 그 이후 또 진보당만에 가지고 있는 가치 노선을 가지고 조금 더 국회에서 지금은 한석이지만 더 많은 일들을 해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뭐 제가 진행자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진 않지만 저는 진보당의 결정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꼭 민심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매 사안에 대해서 그 대중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는 진보당이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명칭이 조금 더 그렇죠. 좀 그렇죠.
그리고 민주개혁 진보. 그다음에 네, 그 연합이었으면 시민 참 좋지 않았을까 그 추천 후보 두 생각하지만, 명이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러한 연합정치, 비례연합정치를 저희가 한번 구현해 본 것들도 반드시 이후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또 결국 또 누구죠? 군인 인권센터. 네, 맞습니다. 시민 추천 후보였죠. 네. 국민 오디션을 통해서 네. 추천이 그 되셨지만 굉장히 아깝게, 그 취지가 많이 좀 희석화돼 버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합 공천을 하는 거에 대한 제도적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진보당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이제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내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분란 그리고 또 분열 논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합공천 제도에 대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공천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국지와 같은 네. 그 삼국지가 이제 위초고 그 제갈량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개의 다리로 이렇게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소위 말하는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틀을 탁 트라이앵글을 좀 구성해서 가는 것이 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네, 해왔고 네.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때 11석이죠? 예, 11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석기 대표가 나왔을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와 야. 심상정 그렇죠. 유시민 그때 당대표가 예. 있을 때 저희가 그때가 13석이죠. 예. 지역구가 5석인가 6석 했고요. 네네, 그죠? 자세히 다시 이제 복귀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네. 그때가 제3당이었죠. 그렇죠. 자리를 가장 확보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세 개의 다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진보 쪽의 그 네. 합법적인 정당들이 자꾸만 거대 양당의 양당 구조, 그것도 보수 양당 구조로 안착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뭐 우리 안소희 후보님도 오랫동안 진보 정치를 해오셨을 텐데 왜 그렇게 자꾸 되는 걸까요? 네, 양당 구조로 고착이 네.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뭐 거대 양당 구조는 그 두 당뿐만 아니라 그것을 콘크리트 지지율로 만들고 있는 아까 말씀 선거제도나 여러 가지 개혁들, 정치개혁 과제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진보 정당들의 자금의 현실과 이후의 전망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것은 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좀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이 제3의 정당의 필요성들을 제3의 정치, 새로운 정치죠. 그런 진보적인 정치를 이제 꿈꾸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통합도 하고 여러 진보 정당들의 실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거고 저도 또한 지역에서 이제 한 15년 가까이 진보 정당의 한 길만 저도 달려왔는데요. 또 진보를 대표하는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역에서는 지역도 많은 진보 정당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민주노동당 때부터 민주노동당 그리고 그에 뭐 진보신당 그리고 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많은 당들이 지역에서 실제 마을과 현장, 지역 곳곳에 발을 딛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지역에서 진보정당 지역위원장을 하지만 정의당과 녹색당 그리고 노동당까지 같이 연대 활동들을 참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진보 정당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방자치의회 선거 때마다 지방의회의 진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공동으로 기울이고 했었던 과정들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에 이제 총선을 준비하면서도 24년 대응을 위한 정치기구가 마련이 돼서 그 공간 안에는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연석회의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의 과정 동안 쭉 수교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좀 차이들을 극복하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 토론해야 될 것들을 명쾌하게 해내지 못했으나 저는 여전히도 26년도 24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26년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는 26년도까지는 진보 통합을 위한 진보 정당들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저부터 저희 진보당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전에는 굉장히 좀 우리 안에서의 그 분열 이런 것들이 강했거든요. 감정적인 그렇죠. 서로들에 대한 미움, 대단했죠. 네, 다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정치, 통합은 아니지만 연합정치, 같이 정책 연대들을 하면서 더 우리 사회에 있는 진보 정당들, 진보 정치 세력들과의 통합이 더 간절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녹색정의당도 이제 지금 출마를 해서 열심히 또 뛰고 계신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6년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진보 정치의 단합과 좀 연대를 공고히 했었던 또 파주와 같은 지역에서만큼은 26년도에 진보 통합을 위해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저희가 평가하고 비판해야 될 지점들은 또 날카롭게 서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진보적인 개혁 정치에 대한 토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꼭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소신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뭐 아무튼 뭐 저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자꾸 이제 미국식의 양당 구조로 고착이 돼간다는 느낌이 있고 이러다가 마치 일본식의 자민당 그 체제로 가는 것도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선거 그 제도 자체가 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는데 특히 이제 소선구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사실은 지금 비례대표 제도도 바뀌었는데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었는데 전번 선거로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참 뭐 권력주책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취지가 사실은 좀 많이 퇴색해 버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뜻밖의 변수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의 약간 손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뭐 지민비조다, 뭐 지민 뭐 몰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혹시 후보님 생각은 뭐 물론 당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당이야 진보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좀 몰아주십사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뭐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사실은 어느 정치평론가도 예상 못했던 일정 정도 민심이 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현상과 관련해서 혹시 후보님 생각 있으시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신당의 이번에 결과가 굉장히 높고 이것 실제 이제 국회 입성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치학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번 선거 한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제 결과를 평가해야 될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민주당의 다수의 이제 후보들도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정권 심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전히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면 통계도 나와 있듯이 뭐 재선이 3선하고 3선이 4선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성 정치, 현역 정치인들이 정치를 다시 계속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거고 또 고위층 그리고 또 어쨌든
고소득 자들이 더 국회로 진입하는 진입 장벽이 더 낮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민심과는 좀 이반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때 아닌 뭐 개발 공약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전 지금 이번 선거만큼은 정권 네. 심판을 얘기할 수 있고 개혁을 얘기할 수 있고 개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가 볼 땐 조국 신당이 앞서 그러니까 타이밍도 선점에서. 좀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장 민심은 투표장에 가야 하는데 그 투표장에 가실 분들을 투표를 하게끔 하는 그 요구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한 요구들을 가장 지역의 대표적 정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그러한 목소리들을 대변하지 못했고, 맞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실정을 실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중앙 정치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형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자체가 검찰 정권이라는 그 속성을 제대로 겨냥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투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조국 신당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그 정당으로서의 어쨌든 입법적, 정책적, 어떤 가치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런 투표장에 가서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이 목소리를 다 내는 데 있어서의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안서희 후보님은 이 CBS나 뭐 이런 데 가서 좀 패널로 좀 나가가지고 좀 의견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 저희처럼, 인재 아닌가요? 네. 제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진보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대해서 네, 한번 네. 좀 전망을 좀 해보자고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교섭단체가 20석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걸 뭐 10석으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섭단체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건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뭐 꼭 그게 꼭 뭐 돈 문제만은 아니더라도 네, 네. 그것도 큰 네. 문제인데, 네. 이번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진보당이 생각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진보당의 의석수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 또 네. 우리 영예은 의원의 뭐 기본소득당, 또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목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녹색정의당도 어찌됐든 간에 뭐 네, 꼭 원내 입성을 했으면 진출은 좋겠습니다. 좀 하겠죠. 네. 굉장히 네. 어려워졌지만 네. 그렇고, 뭐 소나무당은 어쩔지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다른 게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단독으로 뭐 20석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오늘도 계산을 좀 하다가 왔는데 네. 지금들 많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도대체 이제 몇 프로를 받아야지만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석이 되고, 그렇죠, 조국신당은 그렇죠. 몇 석이 되고,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몇 석이 되느냐. 그리고 과연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지점이지만 지금은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 그렇죠. 예. 이제 관심에서 약간 관심 밖으로 새로운 벗어나고 미래, 계시지만, 새로운 얘는 지역구에서 한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뭐 비례 의석수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없을 그런 겁니다. 문제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고민하기로는 조국 신당의 열풍은 반드시 확인되고 있다고, 민심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앞으로 이제 한 열흘 얼마 안 남았지만 네. 그래도 탄력을 이것이 연합 정치 이유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책연대, 가치연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분들께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답답한 국민들의 노동과 농민, 민생,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방송, 언론 장악 이런 부분들에 막혀 있는 이런 입법 과제들을 막힘없이 네.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입법 연대의 차원들이 있고 반드시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의 꽃은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당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정당들이 이 불합리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 선거개혁 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당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당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정책연대로 가치연대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러한 제도들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진보정당을 포함한 그리고 소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례연합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국회의원 비례 의석수까지 포함해서 확보가 된다면 저는 그 동력이 굉장히 더 속도 있게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섭단체를 합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프락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허용되는 것처럼 거니까. 이번은 이제 통합의 차원이 아닌 이제 입법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윤석열 정권의 하에서 막혀 있는 국회가 한 번 더 진보하고 더 빨리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그 의석수까지 됐으면 좋겠으나 부족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 개혁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총선 이후에도 개혁의 뒷받침은 국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22대 국회가 왜 개헌국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려면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투표장에 가셨을 때 두 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두 장을 아이고. 그 두 장을 각각의 필요에 맞게끔 제일 위에 이렇게 쭉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가요? 아닌데요. 그래서 그 필요에 맞게끔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정당들이 선거운동에 더 매진해야 되고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민심은 심판, 그러니까 이 인간들 봐라.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에 대한 심판에 또 기주가 있고 또 민심의 또 흐름 중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보정당의 동력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진보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가면 진짜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 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교섭단체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각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각 몇몇의 정당들이 정강정책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나 또는 국힘당하고 차이만큼은 저는 크지 않을 수 있고 그것들이 향후에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진보 통합, 진보 정치 재편의 과정에서 뭔가 힘 있는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희망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요, 지금 이번 22대 총선은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년도를 바라보는 진보 통합, 그 힘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파주에서는 수도권에서도 유일하게 또 진보정당이 시의회도 진출한 또 이례적인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역이고. 여기에 그만큼 정의당이나 녹색당, 노동당 활동을 하시는 정당에 많은 진보 정치 활동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런 힘들은 어느 하루 아침에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더 큰 진보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최소의 진보, 최선을 다하는 진보까지는 했는데 저는 더 큰 진보, 더 통 큰 진보로 가기 위한 우리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고 그것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더 26년도까지 만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안소희 후보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또 뭐 젊은 정치인으로 나오는데 또 뭐 이준석 같은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뭐 청년 정치의 아이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답답한 측면이 있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파주에서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파주의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는 소임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런 간단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후 이제 이 정치는 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 정치는 침묵하는 정치가 대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냥 자당의 그 유불리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라는 그런 정치는 이제 끝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 파열음을 내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양당한 제3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다라고 보고 또 그러한 정치로 인해서 저희 진보당은 또 연합비례 선거, 연합에 대한 시도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싸울 줄 아는 진심의 정치를 해야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해냄에 있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실종된 민생 정치가 무엇인지를 진보 정치가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치는 한결같이 정치의 주체는 주민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국민을 직접 정치로 세우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법안 그리고 주민들의 감시,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동네 시민들과 마을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진보 정치만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진보 정치가 곳곳에 있어야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해가는 도시들이 계속 어떤 특정한 집단 세력들에 의해서 무한한 개발과 그리고 경쟁이 반복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것들을 좀 끝내고 정말 필요한 생태 그리고 노동, 인권, 문화, 공동체 이러한 가치들이 정말 정치와 만나서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저는 그러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또 만드는 과정이 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선거에서는 이 정권 심판에 보내주시는 이 민심들을 잘 받아서 26년도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파주에서도 민생 정치가 복원되고 그리고 파주가 좀 파주답게 생태, 노동, 인권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또 진보 정당들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 저도 그 길에 소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가 이번이 10번째인데 제일 말씀을 잘 하시는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나오신 후보님들 제가 폄훼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제가 아직 다 보고 오질 못해가지고 어느 분이 너무 나오셨는지 말씀을 잘 하시고 이게 하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나가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진보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 명백한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참 좋아, 순수하다라는 걸 인정해. 그렇지만은 저 친구들한테 수권 능력이 있나? 이런 맞습니다. 좀 의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20, 30석 되고 제가 그 공동교섭단체 이야기한 것도 그 정도 파워가 되고 이 친구들이 나서니까 뭐가 되네? 라고 한다고 하면 급속히 얘들한테 권력 줘도 되겠구나. 맞습니다. 하는 계기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무튼 이번 맞습니다. 총선 앞으로의 뭐 2026년 지방선거를 쭉 관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민심을 얻어가는 정치인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십시오. 혹시 네. 제가 오늘 열심히 말씀을 드린 거는
후보 아니고 좀 편하게 그러시죠? 정치 논객 이런 걸로 저를 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번 더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파주시 시민의 TV도 좀 응원해 주시고 네네. 저희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옛날에 그 말로 맛집꼬바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지만 파주에 꼭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응원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네. 예, 고맙습니다. 건승하시고, 네.